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지난주에 좀 굵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총선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부동산에 이제 초점 맞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 봐야 되는가,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늘 하는 일이 있죠. 우리 대구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활력 있는 민생 경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고요.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 딱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키워드가 이거였습니다.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건데, 이 인구 감소 지역의 부활을 위해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한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게 되면, 이 지역 안에서 한 채를 더 사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주택은 주택수로 간주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1주택자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서 주택 보유라든지 양도할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라는 건데, 아직까지는 이 가액과 적용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혜택이 먼저 나왔는 부분이거든요. 보통 우리가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.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인 건데,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.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다 보니까 방금 말했던 1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한다 하더라도 사실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. 서울의 아주 좋은 지역들은 해당 사항이 있겠으나 그런 것은 인구 감소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역시 또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. 취득세는 어차피 세금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는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. 그나마 종부세에서 이제 고령자나 혹은 장기 보유했었을 때 최대 세율이 이제 원래는 좀 더 낮았는데 지금은 계속 높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보유세라는 것이 정말 큰 키워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. 아래쪽에 보이는 양도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. 뭐냐면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었죠. 그래서 만약에 한 채를 더 사게 되면은 이제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빠르게 기존 주택을 팔아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, 지금은 두 번째 주택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기간을 맞춰서 3년 이내에 꼭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이 양도세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기존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다가 인구 감소 지역의 1주택을 더 사게 되면은, 자, 중과 배제는 지금 큰 해당 사항이 없고요. 이건 서울 쪽에만 해당하는 겁니다.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언제든지 팔아도 꼭 3년 이내에 안 팔고 4년, 5년, 10년 있다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은 2주택을 그냥 비과세 혜택을 노려가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에 기존에 한 채가 보통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채를 더 사놓게 된다라면 이거 두 개 그냥 10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 10년 뒤에 기존 주택을 팔고 두 번째 주택도 팔게 되면 이 두 가지 아파트 모두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, 아파트 투자 가치에 있어서 진정한 것은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었을 때 뭔가 기대 차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되었다. 특히 서울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중과 배제까지 해당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 중심으로 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개만 기억해야 된다면 이 양도세 측면에서 결국에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것들은 주택수로 취급을 하지 않겠다.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모호한 부분이 이제 요거죠. 대체
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적용 지역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적용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벌써 나와 있습니다. 뭐냐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들이 다 지정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.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와 서구가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조금 애매하다고 보긴 해요.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지역별로 워낙에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인구가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우리 대구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. 그래서 뭐 달성군 정도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곳들이 좀 증가하거나 혹은 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게 되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, 아무튼 이런 남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. 가액이라고 했을 때도 조금 애매합니다. 그런데 이제 세금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요, 결국 기존에 있는 틀을 조금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,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런 군 지역에서는 3억이라는 기준이 참 중요했었습니다. 군에서 3억을 넘어가게 되면 중과주택수에 또 포함이 되었었고 3억을 안 넘어가게 되면 포함이 안 되었다 보니까 그런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세컨홈에 대한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우선 첫 번째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금액을 좀 더 높인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한 6억 정도, 이런 게 이제 보통 정부 대책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게 되죠. 그런 6억까지 된다면 사실 이거는 범위가 너무 커지고 정말 좀 투기 심리를 많이 상승시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에서 적용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느냐, 먼저 남구를 보자면요, 사실 이 3억 정도의 아파트라고 했었을 때 미래 가치를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서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두력 일대를 보면 되는 거죠. 두력 아래쪽은 이제 두류동이고 달서구 지역이고, 그리고 위쪽은 내당동 서구 지역이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두류역 자이 이런 것들이 대장 아파트가 이제 될 예정인데, 만약에 3억이라는 기준을 또 적용해 버리게 되면은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제가 봤을 땐 시형 내당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게 오래되기도 했고 평수가 이제 작기 때문에 2억대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뭐 입지도 나름 괜찮고 몸테크 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걸 중심으로 아마 뭐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6억대를 넘어간다고 하면 눈길이 가는 건 상당히 많아집니다. 뭐 일단 5구 타입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들 요 주변에 있는 것도 다 노려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웬만한 84 타입들도 신축들은 다 살 수 있게 됩니다. 특히 뭐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터 기존에도 거래가 잘 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심리들을 더 해갈 수 있을 거고요. 뭐 가액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조건들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가능성으로만 보자면 대구는 좀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. 결국 이런 취지를 살린다는 게 광역시까지 만약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정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광역시를 사라. 좀 애매하지 않나 뭐 싶은 생각은 드는데, 아무튼 최근 들어서 부동산적 흐름을 봤을 때는 아주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이런 느낌 아니었단 말이죠. 혹시라도 이런 심리가 붙을까봐 조금 보수적으로 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, 그런 기조를 이어간다고 하면은 대구는 좀 확률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. 그렇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